저는 제 환자들한테는 8시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수면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 그리고 첫 90분에서 120분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 이때 자는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단순히 불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어떤 도파민 저하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못 자는 사람 집안에 못 자는 사람이 태어나요. 사실은 잠을 너무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잠을 못 잘까봐 잠을 자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보니까 또 못 자는.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일주기 리듬, 또 영어로 서카디안 리듬을 하는데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에서 야간에 코르티졸이 증가가 되고 아침 때 코르티졸이 감소가 되는 이것을 이제 부신역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홀썸입니다. 새해 첫 웰니스 티토크인 4번째 티토크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약 3분의 1의 시간을 잠을 자는데 보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질 좋은 수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매일 아침 개운하게 잘 잤다 생각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 스트레스,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이로 인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와 마음도 지쳐가고 결국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오늘 2025년 첫 번째 웰니스 티토크에 모실 전문가는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쓰시고 더 질 높은 수면의 방법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나눠주실 거예요. 홀썸 웰니스 티토크 4번째 주제는 수면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유전체학과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홀썸 티토크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워낙 유명하셔서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의사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고 또 같은 대학에서 노화과학을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스턴 터프츠라는 곳에서 영양유전학을 하고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예요. 최근까지는 이제 회사에도 있었고 또 페이닥터로 있다가 4년 전에 이제 개업을 했어요. 웰케어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된 목적이 잘 먹고 잘 자자. 그래서 오늘 잘 자자 얘기인데 그런 웰케어의 의미를 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워낙 방대한 분야를 다 어루서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잘 자는 법,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특히 원장님이 쓰신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서를 저도 되게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잘 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얼마나 좋은 수면을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수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잘 잤다는 느낌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잤어, 좋은 수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수면의 양적 개념이 있고요. 또 수면의 질적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질적 개념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많이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질적인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잠이 좀 못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면 패턴의 어려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수면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6시간을 자더라도 좀 개운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잘 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면만 가지고는 이제 그 개념이 맞는데 제가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많이 자야 된다고 사실은 강조하지만 수면이라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수면의 주 목적은 이제 일종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과정이니까 수면의 주 목적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리듬 회복을 위해서 잠을 자는 그 관점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잤다 하고 느낌을
네.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몇 시간 정도 자라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저는 제 환자들한테는 8시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요. 3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적인 게 너무 앉아야 성공한다. 또는 잠을 박탈해서 일을 하고 사실 청소년 때부터 이제 그런 습관들이 좀 또는 인식들이 이제 길들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8시간 자라고 해요. 8시간 자려고 노력을 최소한 해보시라고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7시간 자거나 그보다 못 잘 수는 있지만 일단 기준은 8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네네. 수면의 시간과 어떤 장수, 특히 네. 이제 건강한 장수의 연관성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선순위를 많이 자는데 최대한 두라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시 기간 때 사다운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 말이신데요. 그런가요? 이게 참 잘못된 가이드였네요. 예, 저희 때도 저도 사실은 잠을 이제 좀 박탈해서 공부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입시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은 것들이 상당히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노화가 되는 시점이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노화 또는 잠을 줄여가면서 어떤 일, 퍼포먼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더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은 잠을 진짜 충분히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너무 다양할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 만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충 어떠한 이유로 수면을 맞아요. 잘 못하는가요? 이제 큰 틀에서 저는 환자를 통해서 수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고 이 한 그룹의 환자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만성 피로나 아니면은 번아웃이거나 하다못해 장이 안 좋거나 하다못해 비만을 호소해서 오시는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고요. 한 유형은 다른 문제를 쭉 보다가 제가 거꾸로 수면 시간이 너무 안 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류는 좀 달리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수면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수면 부족의 이유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이제 포커싱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네.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다양한 요소들은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요소들에 따라서 치료가 또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박탈의 요소들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우선순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체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못 자는 사람 집안에 못 자는 사람이 태어나요.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분명히 체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사실은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네. 당신이 잘 잤습니다의 부제는 네. 나는 못 자더라도 저도 잠을 그렇게 좋은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이고 네네네. 여전히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네네. 책까지 쓰게 됐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후천적인 요인들 중에서는 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많은 호르몬들이 잠을 방해하는 특히 중간에 자꾸 깨게 만들거나 더 일찍 깨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나이. 이제 이 두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네네.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인지해서 어쨌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하는 예민이라고 하는 어떤 뇌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자율신경 파트에서 교감신경 우세증, 네. 걱정 너무 많고 네네. 근심하고 사실은 잠을 너무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잠을 못 잘까봐 잠을 자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보니까 또 못 자는. 불안이 또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네네. 불면이 불면을 낳고 마치 잠자는 것이 내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시간 잠자는. 그럼 또 못 자죠. 특히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불안이라고 하는 주된 요소가 꽤 큰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생활 습관 요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청소년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말씀은 밤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특별히 조명이 너무 밝은 이 환경 속에서 네. 심지어 그 조명이 전체 이 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적 문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문화적으로 밤에 활동하는 이 문화들, 이 부분들은 특히 청소년 불면의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것 같고요. 네네. 기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라든지 카페인.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정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중에 제가 하루 이렇게 칼로리 쭉 보면은 네네. 한 2분의 1, 50% 이상을 야간에 먹더라고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연속결단계 측정계를 보고 매일 모니터하면은 네네. 식사 칼로리의 대부분을 네.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어. 자기 전 몇 시간 사이에 대부분 칼로리를 소모하는 식사의 문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의 방해 요인들이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이제 호르몬 무시하지 못하고요. 네네네. 호르몬 얘기는 나이랑도 관련되지만 네네. 어떤 특정 시기, 네. 예를 들면 갱년기라든지 또는 특정 시기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은 또는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떨어지는 호르몬 중에 부신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에요. 두 번째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 때도 뇌파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잘 때 우리 몸속의 수면 주기가 어떤지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혹시 렘 수면, 나는 렘 수면 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렘이라고 하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눈이 핑핑핑핑 도는 시기를 렘 수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주기를 난 렘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꿈도 꾸고 뇌는 계속 각성되어 있는 시기도 있잖아요. 눈은 핑핑핑핑 돌면서 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고 근데 몸은 사진은 딱 굳은 것 같은 시기가 네. 렘 수면 단계인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8시간 잔다 그러면은 5-6번 정도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주기라는 것은 처음에 잠을 딱 청할 때 깊이 곤히 잠이 드는 경험 다 하셨죠? 네. 코를 고는 시기가 그때가 특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업어가도 모르는 그 시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첫 번째 잠을 자서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첫 번째 사이클, 깊은 수면을 자는 사이클이고 거의 유일하게 난렘도 이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3, 4단계까지 떨어지는 전체 수면 중에 한 처음 90분, 120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깊은 잠을 주게 자는 거의 유일한 첫 사이클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면 주기가 우리 뇌가 깨는 렘을 거쳐서 다시 난 렘을 거칠 때는 그렇게 깊이 안 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스테이지 N 스테이지 1, 2, 3, 4 중에서 뒤로 갈수록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갈 때는 원래 다 모두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N1, N2 정도만 이제 좀 이렇게 얕은 수면까지 잤다가 다시 깨고 이것이 보통 60분 주기 또는 90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요 주기가 빨라지거나 더 얕아지면서 그래서 새벽에 자꾸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깨지만 사실은 화장실 요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각성이 되면서 요일을 느끼는 거지 뭐 수면이 방광 차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수면을 네. 유지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는 반대로 나만 못 자는 게 아니고 원래 수면 주기가 그렇구나. 중간에 깨게끔 돼 있는데 내 집사람은 잘 자는데 나는 좀 예민하구나. 이런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 수면 주기를 이해하시고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면 습관 중에 내가 자고 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좀 안심하고 중간에 깨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지만 이 수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첫 90분에서 120분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 이때 자는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이때 건드리면 정말 화난다.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것만 잘 자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첫 수면이 진짜 중요하군요. 첫 수면이 중요해요. 네. 그 수면 얘기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체 리듬, 설케리언 리듬이라는 맞아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수면과 생체의 리듬은 무슨 관계인가요? 맞아요.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일주기 리듬, 또 영어로 서카디안 리듬을 하는데 실제 서카디안 리듬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하나의 주제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빛이 이렇게 인공으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은
고작 한 1.5세기 전이잖아요. 한 150년 전에는 조명이라는 게 없었고 아예 그래서 유일한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밖에 없던 시절에는 모든 인류가 모든 생체가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는 이 리듬을 지난 수만 년, 수십만 년을 모든 인류가 경험했던 거죠. 즉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호르몬 얘기를 같이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해요. 코티졸은 이제 별칭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들 싫어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을 각성시켜서 뇌에 어떤 베타파 같은 높은 파를 나오게 만들고 혈류도 증가시켜서 싸울 수 있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 의욕도 나게 만드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인데 그것이 아침에 나오지 않아서 아침부터 흔히 말하는 뇌가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쓰죠. 기운이 없고 그냥 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거나 반대로 밤에 특히 새벽 한두 시 정도에 피크로 올라가는 호르몬을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 다들 아시는 수면 호르몬이 이제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이 코티졸이 아침에 증가하고 네. 해가 지면서 코티졸은 거의 감소가 되고 반대로 멜라토닌이 증가되면서 새벽 2, 3시에 피크를 이루는 이것의 어떤 일주기 리듬, 호르몬의 리듬을 좁게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고요. 큰 틀에서 이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서 우리 생체의 모든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또는 심장의 어떤 박동수라든지 이런 모든 생리적 현상들도 일할 때와 쉴 때가 구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명이 즉 빛이 이제 인공적으로 나오면서 밤이어도 밤 같지가 않은 호르몬 입장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너무 빛이 밝아서 이것이 분비가 되지 않는 그리고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낮고 오히려 밤중에 각성되는 이런 것을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만성적인 불면 생활 습관을 넘어서 네. 어떤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불면증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면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수면제를 먹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써서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생체 리듬을 평가하고 이제 해보면은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능의학적 검사 중에서는 호르몬 검사를 하루에 4번 측정하는 방식을 집에서 이제 피를 뽑을 수는 없으니 타액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침을 뱉어서 코티졸을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은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에서 이 야간에 코티졸이 증가가 되고 아침 때 코티졸이 감소가 되는 이것을 이제 부신역전이라고 합니다. 부신역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수면 리듬이 악순환이 돼요. 밤에 못 자고 밤에 안 자고 낮에 못 일어나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불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파민 저하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기능을 떨어뜨려서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침에 퍼포먼스를 이제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2차적 질병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